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언론사 국제부 관계자들이나 리서치 센터에서는 어제 밤을 샌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리스가 디폴트를 갈까? 채무 불이행을 할까? 마지막까지 이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시한이 지나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는 IMF 채무 상환을 못 맞췄고요. 이제 테크니컬리 디폴트. 이거를 뭐 테크니컬리라고 해서 우리말로 기술적 디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처음에 해석한 사람이 좀 시장에 잘못된 오역을 다 퍼뜨리지 않았나. 장부상 디폴트.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했다. 이제 이게 맞지. 기술적은 좀 금융시장의 뭐 기술적 분석 말고는 기술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지금 그리스는 현실적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들어갔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는 그리스 우려 때문이다라고 해서 시장을 마구마구 밑으로 하방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그리스가 진짜로 디폴트에 돌입했는데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일단 간밤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유로 달러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뭐 하락 중인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 개파락 구간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이 소식이 바로 다음의 내용인데요. 보실까요?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그야말로 라스트 딜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이 라스트 딜의 이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폴리티코에서 입수한 치프라스 총리의 이제 최종 서한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유로존 안정화 기구라고 하는 ESM에다가 3차 단독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서한입니다. 이게 이제 간밤에 치프라스 총리가 ESM에 보낸 건데 결국 유럽연합 측에서는 이거를 됐으니까 가져가셔 하고 이제 퇴짜를 놨고요. 이 골자라면은 향후 2년간 구제자금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구제자금이 들어오면 이걸로 그리스 정부는 다른 데다가 쓸 게 아니라 부채 상환에 올인하겠다 라고 이런 어떤 채무자의 좀 다소곳함을 보여주려고 애썼지만 저쪽에서는 그런 제스처에는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도 없고 이미 버스는 떠났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야무진 계획은 이 ESM에서 보증을 해주면은 바로 이제 단기 차입을 통해 가지고 IMF의 돈을 갚고 디폴트를 모면할 계획이었는데 무산이 됐다는 거고요. 이 표에 보시면은 역시 그리스 부채 만기는 올해하고 내년 2015년하고 2016년에 특히 이제 요 IMF하고 S&P 그러니까 이제 S&P는 ECB 이 출자 자금 기구의 상환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뜻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유럽연합 그리고 ESM 측에서는 치프라스 총리의 이런 마지막 딜을 퇴짜를 놓고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 속보로도 팔로우하기가 워낙 힘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체절명의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럽연합의 이제 이 지도자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유로그룹 그러니까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담이 긴급하게 열렸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왔고 다음 유로그룹 텔레컨퍼런스는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잡혀 있네요. 이게 이제 브뤼셀 시간으로 11시 30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6시 반? 5시 반? 어쨌든 장 끝나고 장 마감하고 나서겠네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요, 이제 뭐 그리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이 채무 상환기를 뭐 하루 이틀 넘긴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완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면 자신들도 포기를 하고 상대방도 이제 완전 끝났다. 이제 논 갈라먹기에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럴 때가 이제 디폴트고 지금은 그냥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장부상 일단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자, 가드현지의 그리스 사태 라이브 업데이트 보시면은요, 참 황당무계한 소식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뭐 외신 캐스터로서 어떤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설을 방송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이제 책임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은 그 말이 안 되는 설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설은 설이라고 붙여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테네 현지에서는 치프라스에 대한 원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 이 군중들의 심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치프라스하고 이 좌파 연합을 지지할 때 기존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너무 부당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세게 한번 싸워봐라 이러고 이제 밀어줘서 시리자가 당권을 잡았고 당권 그리고 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치프라스가 총리가 되는데 이제 딜이 깨지고 나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말이야. 뭐 덮어놓고 그렇게 세게만 밀어붙이면 어떡하냐고 지금 또 여기다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신났죠. 그리스 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을 꿇어야 된다. 너무 강경론으로 나갈 때부터 이렇게 깨질지 다 알아봤다고 막 지금 정부를 원망하고 있고요. 이 지금 그리스 내무장관은 유럽연합에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런 지금 설이 있네요. 총리가 아닌 내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재협상을 합시다. 이런 지금 현재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의 근거는 주민투표고 뭐고 다 취소할 테니까 일단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3차 구제금융 재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그렉시트는 너무너무 이제 우리한테 두려운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네요. 우리는 부채보다 유로존 탈퇴가 더 두렵다라는 현재 이 시위대들의 발언. 그 다음에 유럽연합 측에서는 앞에서 보신 대로 치프라스의 최종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다. 손을 잡을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쫙 하고 박수를 치고 이제 끝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F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구한 협상안도 이것도 사실은 회의적이다. 강경론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175%인데 이 개혁안 그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14년 후인 2030년에도 그리스의 부채 비중은 118%까지 별로 낮춰지는 효과가 적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트로이카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IMF 때가 생각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때 너무 고분고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한번 악소리라도 내고 좀 어떻게 당했어야 되는데 너무 달라는 데를 다 주고 막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요즘에 그리스를 보면서 좀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죠. 이제 비스무리하게 그리스 구제자금을 시민들이 마련해주자. 이제 어차피 이제 치프라스 총리의 정치적인 아이덴티티가 이제 어떤 개혁 진보 좌파. 이 사람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잘하고 또 나쁜 말로는 선동도 잘하고 하는데, 그리스 구제자금을 시민 모금 운동으로 갚아보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참. 제가 이거를 진정한 노력에 대해서 희화화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이 지금 모아야 되는 금액이 16억 유로인데, 지금 현재 27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억 몇천만 원. 지금 모집 달성률이 0%.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만 많다고 화내고 막 부당하다고 어필만 할 줄 알았지, 실제로 이 저쪽 성향의 사람들은 진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그리스 사태가 이렇게 결국은 파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독일 측의 강경론이었는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더 이상 그리스 편에서 우리가 얼르고 달래주는 식의 추가 협상은 안 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베이 보시면은 독일 국민들은 잘하고 있다. 저런 스포일드 차일드는 이제라도 매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꼭 남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이제 올 초에 51%에서 이제는 43%.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원을 늘려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현재 찬반으로 봐서는 24% 대 70%로 반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갈 테면 가라 이제는.
이런 의견이 독일의 현재 민심이고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이런 강경론을 결국은 이제 민심을 등에 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게 뭐든지 그렇죠. 뭐 지방 간에도 형제끼리 뭐 보증서 주고 돈 꿔줬다가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아버지가 잘못했네 이런 뭐 정치 싸움으로 번지는 게 뭐 허다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가 이제 일단 채무 불이행에 돌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 5가지는 뭔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그렉시트는 안 하고 유로존에 잔류를 하는 대신에 그러려면은 추가 긴축의 협상에 그리스가 응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ECB의 ELA 프로그램이 다시 지원 재개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살아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유로화는 포기를 하되 유럽 연합에는 잔류를 한다. 그러니까 통화 연맹에서만 탈퇴를 하고 유럽 연합에는 남아 있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로존에 잔류를 하긴 하는데 그리스 자체 신규 이제 화폐를 도입하면서 유로존은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고 이 신규 화폐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쏠림 현상은 심해질 거라고 보죠. 그래서 유로화하고 드라크마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결국은 유로화만 남고 그 드라크마화는 또 휴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드라크마화를 발행해서 유로화를 대체하는 안인데, 이것도 역시 외부의 어떤 반응은 심드렁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서는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쪽으로 베팅을 하자. Our view는 결국 비극으로 끝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실보다는 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 사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IMF 채무 상환을 못한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죠. 슬슬 월가에서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분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스 사태를 부풀려 가지고 결국은 연준에 압박을 가하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밀어보자. 결국 이럴 줄 알았죠. 뭐 뻔한 거죠. 마켓워치에서는 좀 자극적인 제목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일면에다가 떡하니 지금 포스팅 해놓고 있고요. 그리스 다음 차례는 미국의 지방정부다.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캘리포니아 중소도시 여러 군데가 이제 챕터 9이라고 하는 파산보호 신청을 해놨는데, 그 뒤로 재정 복구율이 뭐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그 서부 지역에는 발레조, 스탁튼, 그 다음에 샌 베르난디노, 스탁트는 들어봤는데 나머지는 못 들어봤네. 뭐 이런 데는 재정 복구율이 지금 1%,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지금 섣부른 출구 전략을 할 경우에 미국 내에서 또 다른 그리스의 어떤 닮은 꼴이 탄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리스 사태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라는 시장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오히려 리버스드 되면서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더 증발을 할 테니까 이 유로존 상황의 중대 리스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도 또 달러 가치에 거꾸로 또 중대 변수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 금리 인상은 올해 9월에 딱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텐데, 올해 9월에 지금 하기에는 7월 FMC에서 뭔가 힌트를 줘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리스 사태가 지금 너무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하지만 또 CNBC에서는 반대로 웃기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할 것 같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렉시트의 시장 영향은 이미 그야말로 테크니컬리 선반영이 돼 있고,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결과가 나든 간에 이거는 연준의 몫이 아니라 유로존 정치권의 몫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요,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올랐다고 하면 0.8% 상승이 이해가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채권의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1.24%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기들도 지금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고요. 저런 얘기는 일단 나왔었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리고, 찬반 양론도 있었다는 거를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 중에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좀 서운했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예상치가 90 후반대 정도를 봤는데 실제 결과는 101.4가 나와가지고 전시 효과도 컸죠. 98점하고 101점하고는요
느낌 자체가 다르죠. 자릿수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소비 심리를 보면은요, 한파와 폭설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그 뒤로 봄이 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다시 그 뒤로 미끄러졌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V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이 이유를 보니까 3월 달에 봄철 기저효과를 등에업고 반등했던 소비자 심리가 유가가 4월 달에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잠시 꺾였다가 유가가 재반락을 하면서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최근에 고용 개선 뚜렷하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 기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유가 기조는 당분간 개런티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심리의 개선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를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거의 제조업만 빼고는 뭐 건설, 소비, 그리고 고용 다 장밋빛입니다. 이럴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좋은 건 최대한 좀 감추고 그리스 이런 걸 막 풀리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 이제 이런저런 유동성 중독 증상에 솔직히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은 뭐 조삼모사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당장 눈앞에 이익하고 내 주식의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개장하자마자 한 4% 마이너스 갔다가 마감은 또 플러스 4%로 5%로 뒤집어졌죠.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면은 과연 이게 중국이라는 대륙의 종합지수냐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장중에 둘 다 4천선을 하향 돌파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월가의 관심은 조금 이제 워닝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중국발 경고음이 결국은 월가에까지 울려 퍼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떤 워닝이냐 하면은 이 중국의 이제 버블 사이클이요. 지난번에 상해 지수 뭐 6천 갔다가 2천까지 뭐 완전히 순간 수직 낙하를 했던 적도 있는데, 버블 사이클이 그때 이제 2000년도에 한번 시동 걸렸을 때 4.5년을 갔다면 이번에는 6.75년째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중국 버블이 꺼지는 거는 버블 사이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빨간색이 상해 지수고 파란색이 S&P 500 지수란 말이에요. 결국은 중국이 꺾일 때 월가도 무사하지는 못했었더라. 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UBS의 원로 투자 전략가 아트 캐시는 지금 현재 월가의 진짜 리스크는 그리스가 아니라 중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 보실까요? 어제 우리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이 됐던, 저가 매수가 됐던, 달러엔 환율이 툭 떨어진 거에 우리가 반응을 했던, 어쨌든 간에 일부 반등에 대해서 MSCI 한국 지수도 지금 현재 반응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7월 그리고 분기 그리고 하반기, 반기에 오늘 스타트입니다. 일단 그리스는 일시적 채무 불이행에 돌입을 했지만 앞에서 보신 대로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어제에 이은 저가 매수가 오늘은 외국인 위주로 한번 들어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날로 생각합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